앞에 보이는 이 나무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까이 와보니까 껍질이 막 지저분하게 막 벗겨집니다. 그죠? 세로로. 그죠? 이거 중부지방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나무인데요, 물박달나무입니다. 물박달나무는 이렇게 숲이가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뭐 퍼즐은 아니고 거의 뭐 네모 형태로 퍼즐 모양으로도 이렇게 많이 벗겨져요. 그죠? 그래서 바로 확인이 가능한데요, 이 나무입니다. 그래도 잎을 살펴봐야 되는데 잎이 이렇게 맹가지에 나와 있어요. 그죠? 이렇게 하나만 뜯어 볼게요. 맹가지는 뭐 사실 뜯어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제가 물박달나무 그 맹가지에서 잎을 한참 뜯어왔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어긋나게죠. 그죠? 이렇게. 자작나무과 자작나무 속인데요, 자작나무과 자작나무 속은 제가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거박사 개물자 앞자만 제가 한번 따봤습니다. 자작나무과 자작나무 속에 거제수나무, 박달나무, 거박사 사슬의나무, 거박사 개물자죠. 개박달나무, 물박달나무, 자작나무, 뭐 이렇게 한 6종 정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박사 개물자를 기억하시면 좋은데요, 이 친구가 그 물박달나무죠. 그죠? 물박달나무인데, 이렇게 한번 대표적인 잎을, 크지도 않고 한 가운데 정도의 잎을, 제가 항상 아까도 방금 노각나무도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잎을 2개를 뜯습니다. 이렇게 뜯고 이렇게 살펴봅니다. 당겨보겠습니다. 당겨보니까 거치는 좀 불규칙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이렇게 측맥은 뒤에 보면 2, 4, 5, 6개 정도? 측맥이 많지 않네요. 그죠? 측맥이 그 가장 많은 게, 제가 볼 때는 그 평균 가장 많은 거는 거제수 나무죠. 이 친구는 물박달나무인데 2, 4, 6, 한 7쌍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주맥에 털이 있나요? 털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요거 중부지방에서 볼 수 있는 수피가 세로로 많이 벗겨지는 물박달나무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앞에 수피가 하얀색으로 돼 있죠. 그죠? 우리 이 수피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죠? 주변에 뭐 볼 수 있는 나무들은 대부분 다 자작나무죠. 그죠? 자작나무. 뭐 태백산 고산이라든지 뭐 발왕산 고산, 화학산 고산에서 자라는 이렇게 이제 수피가 이제 하얀 나무가 있는데, 그 친구는 사슬의 나무죠. 사슬의 나무. 사슬의 나무인데, 이 친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거는 거의 자작나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작나무는 우리나라 그 남쪽 지방에, 그러니까 남한에는 있지는 않습니다. 자생으로는 주로 자라는 곳은 추운 지방인 이제 북한 쪽하고 그 위에 만주, 뭐 시베리아까지 자라는 나무인데요, 이 나무가 바로 자작나무예요. 여러분 하얀색 숲이 보면 저거 자작나무에 다 아시잖아요. 그죠? 자작나무 다 아시는데, 여기 그래도 잎을 한번 살펴볼게요. 잎이 여기 지금 맹아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뜯어서 2개만 뜯어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또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오늘은 좀 심화학습으로 여러분께 공부를 좀 해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앞면 또 이렇게 뒷면 놓겠습니다. 놓고 보니까 자작나무는 잎은 뭐 크기는 사실 뭐 큰 것도 있고 작은 게 있어서 제가 그래도 좀 적당한 잎을 좀 골랐습니다. 잎은 보니까 삼각형이에요. 그죠? 삼각상이죠. 그죠? 삼각상 아래쪽이 가장 길면 난형인데요, 삼각상 난형입니다. 이거는 몇 개, 이게 가장 그 측면이 많지 않더라고요. 볼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쌍 정도? 물박달나무는 아까 한 7쌍 정도 됐었나요? 여기 삼각형 형태, 그리고 또 특히, 그죠? 여기도 삼각형 형태잖아요. 그죠? 이렇게 잎을 뜯어서 또 사진도 찍고 이렇게 보관을 해놓고 나중에 한 번씩 살펴보고 측면도 보고, 거치는 톱니가 뭐 불규칙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이렇게. 그리고 반질반질해요, 조금. 이 뒷면도 당겨볼까요? 털이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털도 좀 봐주시면 좋죠. 그죠? 털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이 친구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또 말씀드릴게요. 거박사 개물자, 자작나무인데요, 우리 남쪽에는 자생하지는 않고 그 북한하고 그 만주지방 시베리아에서 자란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우리가 뭐 결혼하면은 요새 뭐 결혼 시즌이라서, 저도 최근에 조카 결혼식에 다녀왔는데 화촉을 밝힌다고 하잖아요. 그죠? 화촉을 밝힌다가 이 자작나무에 그 뭐 잎을 태운다든가 뭐 하여튼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자작나무에서 유래가 됐다고 합니다.
예, 여러분께 자작나무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예. 잎을 태우면, 잎 같은 잎이나 뭐 수피를 태우면 자작자작 소리가 날까요? 예. 자작나무입니다. 예, 방금 살펴본 예, 하얀색의 숲이 예, 자작나무고요. 뒤에 있는 나무들도 한번 살펴볼게요. 그죠? 숲이가 이렇게 보니까 세로로 좀 길게 이렇게 벗겨져요, 그죠? 안쪽은 좀 붉은 계통인데요. 그리고 그죠? 제가 막 벗기고 있습니다. 위에서 보면 이런 나무인데요. 예. 지금 잎을 이게 제가 가까이서 좀 한번 당겨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이 잎인데요. 하나만 조금만 잘라 볼게요. 공부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예, 조금만 좀 잘라 보겠습니다. 잘 뜯어지도 않는데, 아이고, 좀 뜯어보자요. 뜯었습니다, 제가. 예, 뜯었는데요. 일단은 여기에, 앞면은 이렇고, 옆면은 이렇죠, 그죠? 꾹 눌러놓은 것처럼, 예, 꾹 눌러놓은 것처럼 잎이 자라는데요. 이런 친구들이 다 측백나무과죠, 측백나무과. 예. 그리고, 좀 당겨 볼게요. 앞면에도 이렇게 여러분, Y자 보이시죠, 그죠? Y자 보이시죠? 뒷면도? 뒷면을 보면 더 잘 보여요. 이걸 보고 이제 하얀 걸 보면 기공조선, 뭐 쉽게 말씀드리면 숨구멍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다 Y자로 돼 있죠, 그죠? Y자, 뭐 밑에까지 Y자로 보이기도 하는데 Y자 밑에 아래쪽은 작은 Y자, 뭐 근데 전체적으로 Y자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편백입니다, 편백. 예. 편백은 그 원산이 일본이에요. 일본이고 또 히노키탕 뭐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뭐 일본명으로 보통 부를 때는 이제 히노키, 뭐 히노키 그렇게 부르는데요. 그 다락 같은데 이렇게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해놓으면 좋잖아요. 이 편백으로, 그죠? 다락 같은데 뭐 루바라 해가지고 소나무로도 이렇게 딱 해놓으니까 향이 좋아서 상당히 좋던데, 다락 같은데 저도 다락에 옛날 한번 뭐 지금도 뭐 다가구 주택 4층 같은데, 예, 이 루바라든지 이렇게 편백을 하면 향이 좋아서 잠도 잘 오고 그러잖아요. 이게 바로 편백이에요. 너무 신기하죠, 그죠? 예. 여러분께 측백나무과의 예, 편백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예, 히노키 또는 뭐 편백으로 정확한 이름은 편백인데요. 편백나무도 아니고 편백주자예요. 예. 기공조선 숨구멍이 Y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측백나무 숲길로 들어왔습니다. 이게 다 앞에 있는 것들이 다 측백나무에 쭉 전부 다, 그죠? 예. 방금 편백도 살펴봤었는데요. 측백나무는 또 한번 찾아볼게요. 한번 살펴볼게요. 하나만 뜯어볼게요. 워낙 많으니까요. 뜯어서 보니까 뭐 이것도 정면이 이렇고 측면이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예. 눌러놓은 것처럼 돼 있습니다. 좀 당겨 보겠습니다. 앞에는 뭐 특별한 게 없어요, 그죠? 뒤에를 봐도 당겨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냥 뭐 녹색이지 하얀색 숨구멍 기공조선이 없어요, 그죠? 예. 측백나무입니다. 뭐 측백나무도 있고 이제 서양 측백나무도 있는데, 사실 2%는 구별이 쉽지는 않고요. 열매를 보면은 이제 구별이 가능한데, 예, 서양 측백나무는 뭐 쌀알처럼 생겼고 열매가, 이 측백나무는 예, 별사탕처럼 생겼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그냥 측백나무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여러분께 요런 형태. 예, 그리고 측백나무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철이죠, 그죠? 사철 동안 다 잎이 푸른 녹색이죠, 그죠? 예, 여러분께 예, 측백나무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예, 이 앞에도 예, 제 키보다 훨씬 큽니다. 한 3m, 4m 가까이 되는데요. 엄청 큰 나무가 있습니다. 예, 가까이 가서 한번 살펴볼까요? 예, 이것도 예, 이렇게 눌러놓은 것처럼 예,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측백나무죠, 그죠? 이 친구도 하나만 제가 따볼게요. 예, 공부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예, 이렇게 앞면 뒷면 이렇게 눌러놓은 것처럼 똑같아가지고 측백나무까지, 그죠? 예, 이거는 이름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백이에요. 예, 앞면을 봐서는 사실 뭐 구별하기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죠? 뒷면을 보면 딱 보니까 당겨 보겠습니다. 나비가 날아가는 것처럼 보이시죠, 그죠? 기공조선이 나비예요. 예, 그래서 이 친구가 예, 아주 화려하게 날아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죠? 이것도 우리나라 자생식물은 아니고요. 제 기억에 일본 원산으로 기억이 되는데, 여러분께 화백이랍니다. 오늘 측백나무과의 예, 편백, 그 다음에 측백나무, 화백 3종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심화학습을 위해서 제가 방금 3종 편백 그다음에 측백나무 하백 3종을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렸는데 잎을 샘플을 다 하나씩 가져왔습니다. 이게 편백 그죠? 편백, 측백나무, 하백인데요. 편백은 앞으로 봐도 Y자가 막 보여요, 그죠? 이렇게 그죠? 이 친구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이 두 개 여러분 갖다 놓고 구별하라면 구별할 수 있을까요? 만만치 않습니다, 그죠? 조금 더 뭐 가늘긴 합니다, 그죠? 이 친구가 더 가늘고 또 촘촘하고 그렇긴 한데, 잎을 뒤집어 볼게요. 요렇게. 그죠? 또 뒤집어 보면은 요렇게 뒤집어 보니까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도 뭐 잘 모르겠어요, 그죠? 그래서 가까이 가서 보니까 편백은 숨구멍이 Y자, 측백은 숨구멍이 뭐 그냥 특별히 없고 그냥 전체적으로 녹색, 화백은 이렇게 나비가 날아가는 것처럼 돼 있죠, 그죠? 숨구멍이. 그래서 여러분 3종을 소개를 다 해드립니다. 우리나라 친구 측백나무 자생식물이고요. 여기 편백하고 하백은 원산이 일본이랍니다. 여러분께 편백, 히노키, 측백나무, 하백 3종을 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것도 사진 찰칵해야 되겠죠, 그죠? 앞면, 뒷면 찍어 놓으면 나중에 뭐 한 번 보고 기억을 못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보면은 다시 한번 찾아가지고 보게 되면은 그게 이제 뭐 서너 번, 한 10번까지 보면은 뭐 잊어버리지 않겠죠, 그죠? 여러분께 측백나무과의 대표 3종 편백, 측백나무, 하백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기는 신구대학교 식물원인데요. 6월 하순 푸르림이 가득합니다. 벌써 제가 식물 공부한 지가 이제 10년 좀 덜 된 것 같아요. 그냥 취미로 우리나라 상가 들러도 다니고 식물원도 많이 다니면서 그냥 식물들을 많이 봤는데요. 제가 가장 궁금한 게 도대체 우리나라에 나무가 몇 종이 있는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저랑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국가표준식물 목록을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거기 등록되어 있는 나무들이 900종이 있습니다. 900종. 900종이 있는데 우리나라 상가들에 가면 볼 수 있는 나무들 그런 거를 자생식물이라고 하는데요. 자생식물이 732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배식물이라는 거는 뭐 살구나무, 그 다음에 앵도나무, 뭐 복사나무처럼 가수나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 아주 옛날 우리 뭐 조선시대 아니면 뭐 그 이전부터 우리 정원에 심었던 나무들이에요. 그런 걸 보고 재배식물이라 그러는데 재배식물이 163종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 산업화의 물결로 뭐 배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경로로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넘어온 식물들, 귀화식물, 뭐 지금은 외래식물로 부르는데요. 외래식물 5종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900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동네 말고 산과 들에서 실제로 자라는 나무들은 심은 게 아니고 실제 자연스럽게 자라는 나무들은 732종이 있는 거죠. 그죠? 아주 많지는 않더라고요. 1000종이 안 됩니다. 그죠? 재배식물 뭐 163종, 뭐 외래식물 5종까지 포함해서 전체는 900종인데 자생식물로는 732종이 있어요. 나무가 등록되어 있는 나무가요. 그래도 여러분께 한번 여러분 70종을 알면은 10%가 되고 140종을 알면 20%가 되네요. 그죠? 그 다음에 360종, 365종 정도를 알게 되면은 거의 50%를 아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죠? 732종 하나하나씩 만나다 보면 죽을 때까지는 다 만날 수 있을까요? 하여튼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한번 전체적인 또 이 나무 수도 알면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께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우리나라 자생식물은 732종, 재배식물은 163종, 외래식물 해서 5종이 있어서 나무는 국가표준식물 목록에는 900종이 등록되어 있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꽃이 화사하게 폈어요, 그죠? 이렇게 원뿔 모양으로 꽃이 폈죠, 그죠? 원뿔 모양, 원추화사 뭐 같은 원뿔 꽃차례 원추화사 같은데 일단은 이 친구는 이렇게 이렇게 그죠? 원뿔 모양이어서 이렇게 바로 구별이 가능하죠. 다른 거 모르도 꽃보고는 구별이 가능한 것 같아요. 그죠? 요거 꼬리 조팝 나무죠, 그죠? 이쁜
이쁜 이렇게 장미과라 예, 이렇게 마주나기 어건나기예요. 이렇게 이쁜 이런 모습인데 일단 꽃차례만 봐도 그죠, 바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는 다른 거는 몰라도 조팝나무도 하면 뭐 10여 종 가까이 되는데 이거는 여러분 아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예, 꼬리 조팝나무죠, 그죠? 이 꼬리처럼 달렸나 이게? 옆으로 보면 꼬리 같은데 위로 어쨌든 피긴 했는데 얘가 아주 핑크빛으로 화사한데 이 꽃잎들이 대부분 다 자세히 보면 장미과들은 5장이죠, 그죠? 또 깊이가 보면은 예, 그죠? 꽃잎이 되게 대부분 5개예요, 장미과는. 그래서 이거는 예, 꼬리 조팝나무예요. 예, 자생에서는 좀 그래도 좀 높은 데서 자라더라고요. 예, 꼬리 조팝나무였습니다. 앞에 있는 이 나무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로로 좀 많이 갈라지긴 했어요, 그죠? 이렇게 숲은 이런 모습인데요. 잎을 보니까 잎은 이렇게 일단 어긋나기입니다, 그죠? 어긋나기. 예, 제가 샘플로 잎을 한 2장만 뜯어 볼게요. 하나 하고 이렇게 하나 2장만 뜯어서 아래쪽을 놓고 보겠습니다. 앞면 뒷면이죠, 그죠? 예, 이 특징이 잎 아래쪽이 그죠? 하나는 밑에까지 왔는데 하나는 또 올라갔어요, 그죠? 이런 걸 보고 뭐 제 표현으로 짝꿍둥이인데 이게 느릅나무과예요. 느릅나무과의 특징인데 느릅나무과의 엽조라는데 엽조가 짝꿍둥이입니다. 이렇게 느릅나무과들이 대부분 다. 예, 그래서 잎도 좀 큽니다, 그죠? 평균적으로는 제 뭐 손바닥보다는 좀 작지만 그래도 손가락 길이 정도는 길이보다 더 커요. 이거 느릅나무예요. 예, 거치는 여기 톱니 하나에 또 톱니가 또 있잖아요. 이런 걸 보고 겹톱니라고 하죠. 겹톱니이고 측맥은 둘, 넷, 여섯, 여덟, 열 한 2산 정도인데 이게 주맥이 확 두드러졌어요. 이렇게 특징이 또 이게 가장 특징이 짝꿍둥이죠, 그죠? 아래쪽이 옆조가. 이거 느릅나무로 동정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 이 앞에 꽃이 참 예쁩니다, 그죠? 예. 이렇게 파란색 꽃도 있는데요. 우선은 이 꽃이 바깥에 있는 이 주변하는 가짜꽃이라고 보통 부르잖아요. 안에 있는 건 이제 양성화인데요. 여기 이제 암술수술 다 있습니다. 이게 양성화고 이게 꽃이 작으니까 예, 벌들한테 이렇게 눈에 띄게 가짜꽃을 만드는 거죠, 그죠? 예. 수정하고 난 후에는 이렇게 이게 뒤집어집니다. 이렇게 지금은 뒤집어지지 않았으니까 빨리 오라는 거죠, 그죠? 벌들한테. 그리고 수국과라 예, 잎은 이렇게 마주나기입니다, 그죠? 마주나기. 예. 그런데 여기 보면은 좀 특징적인 게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쪽은 파란색인데 이쪽은 또 이렇게 핑크색이 가까워요, 그죠? 왜 똑같은 식물인데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궁금하시죠? 예. 이 파란색일수록 땅이 산성이란 겁니다. 산성이고 또 이렇게 또 핑크색으로 갈수록 알칼리성이라는 거죠, 그죠? 예, 땅도 산성이 있고 이제 토양이 pH로 따져가지고 뭐 1부터 10까지를 따지는데 이렇게 산성 토양에서 자라면 이렇게 파란색이 되고 예, 올라갈수록 알칼리성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색깔이 이렇게 분홍빛으로 변한답니다. 여러분께 예, 산에서 피는 예, 가짜꽃과 예, 그 다음에 중간에 양성화가 있는 예, 산수국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수정이 끝나가지고 다 뒤집어져 있죠, 그죠? 이렇게 예, 오지 말라는 거죠. 이제 나 이제 볼 다 봤어, 그러니까 오지 말라는 걸 다 뒤집어집니다. 예, 여러분께 산수국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앞쪽에 하얀 꽃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예, 동백나무처럼 예, 통꽃이 떨어져 있어요. 여기 한번 가까이 가볼까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암술은 보이지 않고 이렇게 통꽃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죠? 이 색깔만 이렇게 좀 빨갛게 칠하면 예, 동백나무처럼 보일 텐데요. 예, 그래서 같은 친구죠, 그죠? 이 친구도 차나무과, 예, 동백나무도 차나무과랍니다. 예, 이 식물 이름은 예, 노각나무죠, 노각나무, 그죠?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또 이거 너무 예쁘네요. 이렇게 너무 높아가지고 좀 찍기가 힘들어요. 우리나라 흰꽃 중에서는 이게 큰 꽃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이게 동백나무는 딱 동백나무 꽃만 하죠. 근데 이렇게 큰 거는 많지 않아요. 예. 이게 바로 노각나무인데요. 위쪽에 저 위에 있긴 있습니다. 잘 보이진 않을 텐데 눈 땡겨 볼까요? 저기가 보이긴 보입니다, 그죠? 예. 이 노각나무인데요. 여기 수피를 한번 가까이 가서 한번 봐볼게요. 수피가 이렇게 이렇게 안쪽이 좀 이렇게
붉게도 좀 보이고 그것 때문에 껍데기도 잘 벗겨집니다. 그래서 이게 그 녹각이라고 사슴 뿔을 닮았다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녹각이 이제 노각나무로 바뀌었는데요. 이 친구가 바로 노각나무예요. 좀 높아가지고 더 이상은 여러분께 뭐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이 친구 그래도 잎은 이렇게 어긋나기입니다. 이거 차나무과 친구들은 다 잎이 어긋나기죠, 그죠? 그리고 꽃도 이렇게 가까이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꽃잎은 둘레 5개죠, 그죠? 5개. 우리나라 꽃 중에서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크면서 자생으로 있는 꽃은 하얀 꽃은 이 노각나무 꽃이 최고 예쁜 것 같아요. 주로 자라는 곳은 자생지는 남쪽입니다. 뭐 경상도나 전라도 쪽, 남쪽 지방 쪽인데요. 이게 바로 노각나무랍니다. 여러분께 사슴의 뿔을 닮은 수피를 갖고 있는 또 하얀 꽃으로 동백꽃처럼 똑같이 생겼는데 하얀색인 노각나무 꽃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앞에 있는 이 나무는 뜰보리수죠, 그죠? 뜰보리수. 우리나라 나무 보리수 나무도 있는데 열매가 이렇게 실하게 달리면은 이름이 뜰보리수예요. 땡겨 보면은 제 표현으로 힘전돌이에요, 그죠? 보리수 나무가들은 얘도 열매도 힘전돌이, 잎도 이렇게 힘전돌이에요, 그죠? 이렇게 그 뒤에 좀 자주색 같은 게 막 있어요, 그죠? 그 점돌이 보리수 나무가에 뜰보리수입니다. 열매가 지금 너무 실하게 익었는데 여러분 대신해서 하나 먹어줄게요. 비타민이 쑥 오는 것 같습니다. 시큼하고 맛있습니다. 하나 더 먹어볼까요? 이거 너무 우리 시선장님들 너무 약 올리면 안 되는데. 여러분 뭐 정원이라든지 또 뭐 이렇게 식물원 같은 데 많으니까 한번 드셔보세요. 너무 맛있습니다. 이쁜 어긋나기죠, 그죠? 봐줘야 되죠, 그죠? 이쁜 어긋나기. 그리고 소지는 자주색이에요, 이 친구는. 그리고 진달래꽃처럼 마찬가지로 뒤는 은색이면서 하얀 점돌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털인데요. 이거 보리수 나무가의 뜰보리수였습니다. 이런 거 보니까 이제 여름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아래쪽에 노란색 꽃이 엄청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죠? 이렇게 이거 한번 당겨 볼까요? 꽃이 이렇게 생겼네. 수술하고 지금 꽃잎이 떨어졌는데요. 요거 요 꽃인데 이렇게 보면은 노란색 꽃이 엄청 멋지죠, 그죠? 가로수로도 가끔 볼 수가 있는데요. 골든트리 모감주 나무입니다. 이 꽃은 뭐 외국에서도 좀 볼 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생으로. 여러분께 이쁜 복엽이면서 노란색 꽃으로 요즘 예쁜 골든트리 모감주 나무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께 이 나무를 한번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면 잎은 이렇게 마주나기죠, 그죠? 마주나기고 잎 뒷면을 보면 하얗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꽃은 원래 붉게 피는데요. 그래서 홍개불나무하고 비슷한데 꽃은 뒤가 거의 하얗잖아요, 그죠? 당겨보면 다 털입니다, 이게 실제로는. 그죠? 이렇게 하얀 털이 많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흰 개불나무입니다. 제가 본 거는 석평산 정상부에서 가서 봤는데요. 상당히 귀한 나무예요. 여러분께 또 이렇게 아주 빨간 앵두같이 진짜 예쁜 열매를 보여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열매가 암술모래가 여기 이렇게 하나 있고 오른쪽에 하나 또 왼쪽에 하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열매가 이렇게 합생돼 있죠, 그죠? 꽃자루는 하나예요. 열매자루는 하나인데 이렇게 합생한 게 특징이죠. 또 아주 완전히 그냥 너무 잘 익었습니다, 지금. 요거 흰 개불나무로 여러분께 동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잎은 이렇게 마주나기. 잎은 뭐 전체적으로 좀 좁은 형태예요. 좁은 타원형 같은 형태예요. 그리고 여기 편말이 있는데 이 편말을 제가 찾아보니까 흰 개불나무가 맞답니다. 여러분께 귀한 잎 뒷면이 하얗고 꽃이 붉게 피면서 열매를 합생하는 귀한 흰 개불나무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와, 이 앞에 하얀 꽃이 지금 예쁘게 폈습니다, 그죠? 이제 지금 절정으로 폈는데요. 이거
석회암지대에서 뭐 충주라든지 뭐 제천, 그다음에 석회암지대에서 볼 수 있는 예, 꼬리 진달래예요. 오, 너무 실하죠, 그죠? 예, 진달래과들은 예, 잎이 이렇게 어긋나기면서 뒤에 보면은 예, 보르스나무처럼 점돌이죠. 엄밀하면 털인데 점돌이. 그죠? 점돌이 막 보이시죠, 그죠? 이게 털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잎모라 그러는데요. 예, 수술이 쭉 빠졌죠, 그죠? 수술이 꼬리처럼 쫙 빠져버렸어요, 그죠? 이런 형태인데 이거 예, 꼬리 진달래랍니다. 예, 석회암지대에서 자라는 호석계 식물. 예, 석회암지대에서 많이 자라는 식물들 보고 호석계 식물이라 그러는데요. 예, 호석계 식물 예, 꼬리 진달래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와, 식물원 카페 앞에 지금 꽃이 너무 예쁩니다, 그죠? 이거 예, 능소화죠, 그죠? 능소화. 예, 능소화는 예, 소화의 슬픈 전설이 있잖아요. 예, 임금님의 사랑을 한번 받고 예, 그 이후로는 사랑을 못 받아서 예, 평생을 예, 임금님 오시기만 기다리다가 예, 병에 걸려 죽었는데 그 담 아래에 소화의 무덤을 만들어줬는데 거기서 이 능소가 피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아이고. 예, 그래도 잎을 보면 잎은 이렇게 마주나기죠, 그죠? 이렇게 복엽인데요. 아, 능소 이런 꽃이 되게 예쁘죠, 그죠? 이게 아마 제가 원산은 중국으로 알고 있어요. 예, 여러분께 요즘 한참 예쁜 예, 복엽으로 이쁜 마주나기인 능소화과의 예, 능소화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아, 너무 멋집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노각나무 예, 꽃을 이렇게 하트를 만들었습니다, 그죠? 하트. 여러분, 제가 하트 날려드리죠, 그죠? 예. 이 노각나무는 이렇게 그 통꽃으로 떨어집니다. 제가 통꽃을 떨어진 걸 지금 이렇게 하트로 만들어 놨는데요. 여기에 그 붉은색이면 예, 거의 동백나무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과가 차나무과예요. 동백나무도 차나무과, 이 친구도 노각나무도 차나무과랍니다. 아, 너무 예쁘죠, 그죠? 여러분한테 제가 하트를 날려드립니다. 예.